안녕하세요. 일사천리의 윤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보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자주적 국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자주라고 하면은 종종 자주 있는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자주색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보려는 자주는 스스로 주인됨을 일컫는 자주를 말합니다. 당연히 나의 주인은 나인데 어떻게 내가 주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주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봅시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면 나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라고 하면은 나이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교육과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다거나 임금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성별로 인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남성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민으로서 정부나 행정관처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알 권리도 이 권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시민들 또한 다양한 차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이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되고 성별에 대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종에 따라서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다거나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인종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들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국가의 주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답게, 국가가 국가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다른 나라나 다른 체제에 지배받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런 국가를 자주적인 국가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평등한 외교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정보를 서로 교류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건데요. 양국이 동등하게 서로의 군사 정보를 교류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서로 대등한 그리고 질적으로 동등한 정보를 교류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 지소미아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은 우리 국가에게 질적인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까지 일본에게 모두 공유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소미아 협상이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소미아 협상이 대등한 외교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안보입니다. 국가는 스스로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에서 자연재해를 제외하고서 가장 큰 재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국민의 결정 없이 국가의 결정 없이 발생한다면 안 되겠죠? 전쟁의 시작도 국가가 직접 결정하고 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작전도 국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전시작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시작전권이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입니다. 한 나라의 살림살이 역시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도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쓰이는 곳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에서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과 수출입니다. 수입과 수출 역시 국민이 그리고 국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구가 해당 국가의 수입과 수출의 규제를 제한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의 소유입니다. 자본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기업과 땅의 소유 역시 국민이 그리고 직접 국가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땅과 기업 그리고 노동력을 다른 국가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의 경제적 주권이 박탈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역시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정, 또한 이직과 해고의 자유가 없었던 국가에게 이직과 해고의 탄력성,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다른 나라 국가의 권고 또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주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와 경제 이외에 또 중요한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회문화 속의 자주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일제시대의 잔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일본식 표현도 그중 하나입니다. 양념을 뜻하는 다대기, 찹쌀떡을 말하는 모찌 이외에도 특허, 애매하다, 식비, 심할서 등 너무나도 많은 일본식 표현을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친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칭송받으면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친일파들인데요. 안리태는 아직까지도 애국가를 만들었다고 많은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수, 최만식, 백낙준, 서정주 등 너무나도 많은 친일파 동상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친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시급히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자주성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들을 보장받고 실현시키면서 우리 국가의 자주성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주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청소년도 사회의 주인이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도 점차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투쟁과 힘으로 우리의 권리는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인된 권리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자주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가 가진 권리와 힘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